이 땅이 딱 좋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공장을 이전해야 해서 이 땅을 꼭 매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파시겠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로이어 씨 땅 제가 대신 계약하러 왔습니다. 아니, 손지현 씨랑은 어떤 관계신지. 아, 제가 형부되는 사람입니다. 대리 계약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오늘 계약하기로 한 땅이요. 매도하는 거 맞으시죠? 형부라는 분이 대신 계약하러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맞다고 하네요. 계약금은 오늘 지급하시는 걸로 하고 잔금은 2주 뒤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계약 이행이 안 되면 계약금만큼 위약금으로 하시죠. 예. 자,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여기다. 예. 오늘 법무사가 오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다 준비하셨죠? 예, 말씀하신 서류입니다. 근데 그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저 이 계약 못 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아니, 매도를 할 거면은 세금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계약 파기하시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파시는 게 됐고요. 저는 잔금 받을 생각 없고 그 소유권 이전도 못 해드립니다. 계약을 위반하시겠다. 그럼 계약금의 배액 돌려주세요. 아니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제가 왜요? 부동산 거래 처음 하십니까? 계약 파기한 쪽이 배액을 내는 거 그건 몰라요? 아니 뭐 제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못 줍니다. 그럼 저는 소송하겠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땅 그 그날 계약한 저희 형부 땅이에요. 명의만 제 이름이고요. 아니 근데 형부가 안 팔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낸들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갑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형부가 마음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그 땅 실제 명의자가 대리 계약한 조재민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중개사한테 들으니까 그 땅이 형분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땅이던데 계약금의 배액 상환 안 하면 이제 두 사람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날 저희 형부가 계약하러 갔으니까 그 실소유자가 다른 거 알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액을 상환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곧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공장 부지로 쓸 땅이라서 꼭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와 진짜 소송했다 이거지. 추워. 이거 언니가 아이. 갖다 주래. 형부 이것 좀 봐요. 뭔데 이거? 명의 신탁이 안 된 거면 처제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명의 신탁이 된 거라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처제가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사람 진심으로 배액 받을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내가 계약자 당사자면 내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는 그냥 가가지고 계약서 쓰면 된다며. 아유, 일단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부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무슨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그 부동산은 자기 땅이 맞고 뭐? 그날 온 사람이 형부라더니 자기는 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을 맡긴 적이 없다고? 에? 이것 봐라. 계약 당일에 의사표시를 한 건 추상적인 매도 이양이다. 그러니까 배액을 못 주겠다 이거네. 뭐 그러면 형사고발해야지. 자기는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준 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사기가 명백하네. 예, 경찰서죠. 제가 사기친 사람 고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 계약을 한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네요. 이게 지금 아직도 저 땅이 처제 땅인지 형부 땅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정말 예. 복잡한 상황인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들로 이어 사건 번호 제559호입니다. 황대수 씨는 손지연 씨의 땅을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손지연 씨의 형부라면서 대리인으로 조재민 씨가 나왔고 중개인은 손지연 씨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황대수 씨는 조재민 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정리하기로 한 날 손지연 씨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황대수 씨는 계약 위반이라면서 위약금으로 계약금 100을 요구했지만 손지연 씨는 자신이 계약한 게 아니니 주지 못하겠다. 그 땅의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체결한 조재민이고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계약 진행도 하지 못하게 되자 황대수 씨는 손지연 씨에게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손지연 씨는 자신은 조재민 씨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말이 바뀌고 있고 정리를 했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사건이 꽤 복잡합니다. 김영우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건이 매우 복잡한데 심지어 소송 중에 손지연 씨가 주장을 변경하기까지 해서 더욱 복잡해졌죠.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황대수 씨가 누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한번 낱낱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지연 씨가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해당 토지가 형부 조재민 씨 소유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라면 이 부동산은 손지연 씨에게 명의 신탁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황대수 씨가 명의 수탁자인 손지연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손지연 씨가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손지연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만약에 조재민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손지연 씨가 마지막에 주장한 것처럼 형부 조재민 씨가 단순히 손지연 씨 명의를 빌려서 황대수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의 당사자는 조재민 씨가 됩니다. 네. 손지연 씨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황대수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재민 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손지연 씨가 근데 중간에 말을 또 바꿉니다. 부동산 토지가 손지연 씨 자신의 것이 맞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부동산이 손지연 씨 소유이고 계약의 당사자도 손지연 씨라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 이행을 거부한 손지연 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손지연 씨는 공인중개사와 자신이 통화한 내용은
추상적으로 매도 의향을 내비친 것일 뿐이고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손지현 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부라고 하는 조재민 씨와 지금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조재민 씨는 명의자인 손지현 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까지 소지하고 있었고 손지현 씨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들 앞에서 손지현 씨와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손지현 씨는 대리인인 조재민 씨를 통해서 황재수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손지현 씨 측에서 보면 소장에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조재민 씨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재민 씨가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조재민 씨가 손지현 씨로부터 대리권을 수혜받지 못했다면 조재민 씨는 무권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재민 씨와 황재수 씨가 체결한 계약은 손지현 씨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황재수 씨 입장에서 볼 때 조재민 씨가 손지현 씨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 대리라는 것이 성립하게 됩니다. 네. 조재민 씨를 손지현 씨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죠. 즉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손지현 씨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되고 손지현 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야, 지금 여기서 또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요걸 또 입증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 부동산 하나를 두고 계약 하나 했는데 경우의 수가 무려 4가지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계약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조재민 씨가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인데 부동산 명의자를 손지현 씨로 해두었고 계약의 당사자도 손지현 씨라면 이 부동산은 명의 수탁된 것이고 손지현 씨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세 번째로 부동산이 손지현 씨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손지현 씨의 대리인이라면 계약의 당사자는 손지현 씨이고 책임도 손지현 씨가 부담합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로 부동산이 손지현 씨 소유인데 조재민 씨가 손지현 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무권 대리로서 조재민 씨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다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손지현 씨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저희도 참 헷갈리는데. 그렇죠. 자, 결국 손지현 씨는 일단 처음에 주장을 철회했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조재민 씨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손지현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형부 조재민 씨 것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뭐 이제는 자신의 것이 맞는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또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손지현 씨 주장에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등기부상 명의자는 손지현 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손지현 씨와 조재민 씨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황재수 씨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재수 씨가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형사 고소.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손지현 씨 주장대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조재민 씨는 황재수 씨에게 자신이 손지현 씨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금을 받아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황재수 씨는 조재민 씨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손지현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손지현 씨는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손지현 씨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죄 없는 형부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그야말로 감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을 진술했다. 이게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궁금합니다. 손지현 씨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손지현 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고 형부 조재민 씨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형부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네, 정말 뭐 조사하면 다 나온다더니 결국 실토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사건을 좀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형사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사 소송은 또 어떻게 됩니까? 손지현 씨의 경찰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손지현 씨가 황재수 씨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사건의 손지현 씨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로 인해서 타인이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궁지에 몰린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한번 멈춰서서 타인을 궁지에 몰 수도 있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